네, 카타르가 대한민국인가 싶었습니다. 함성만으로도 경기장을 뒤덮었던 우리 응원단이 있었죠. 그 시각 광화문 광장에도 무려 3만 인파가 모였습니다. 날씨가 춥건 장소가 어디건 시민들 모두 붉은 악마가 됐습니다. 전민영 기자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광장을 메운 붉은 물결. 체감 온도는 영하 4도까지 떨어졌지만 패딩에 목도리로 중무장을 하고 응원전을 펼칩니다.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즐기자! 화이팅! 응원합니다. 저희 동료인데 같이 응원하러 왔어요. 예! 마음이 뜨겁기 때문에 춥지 않습니다. 예! 초반 실점에 철렁했던 마음도 잠시. 동점골이 터지자 광장은 열광에 휩싸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추가 시간에 터진 대망의 역전골. 처음 보는 사람과 얼싸안고 어깨동무를 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혼자 와서 이렇게 저기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친해져가지고 골 넣을 때 이 많은 관중이 하나가 되는 그 순간에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마음 졸인 추가 시간도 끝나고 승리가 확정된 순간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처음엔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진짜 16강 오랜만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울었던 것 같습니다. 식당, 술집에 자리 잡은 시민들도 승리의 감동에 하나가 됐습니다. 거실에선 기쁨을 참지 못해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만 오늘만큼은 층간소음 걱정은 없습니다. 시민들은 광장 주변에서 승리의 여운을 만끽했습니다. 차량들도 경적으로 박자를 맞춥니다. 대표팀이 선사해준 큰 선물에 온 국민이 하나가 된 밤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전 세계 교민들도 함께 열광했고요. 외신들도 월드컵 역사상 가장 극적인 승부였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앞서 전해드렸지만 마침 벤투 감독이 포르투갈 사람이잖아요. 포르투갈 대통령은 한국 대표팀을 이끈 벤투 감독에게 축하 메시지를 따로 전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 도심에 대형 스크린이 세워졌습니다. 한국의 역전골이 터지자 광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같은 시각 영국에 있는 교민들도 얼싸안고 눈물도 흘립니다. 저 말도 안 되게 좋고요. 사실 정말 한국에서 왔으면 광화문이나 뭐 이런 데 갔겠죠. 너무 드라마틱하고 좀 우루과이 팬들한테 좀 미안해요. 워싱턴 포스트는 월드컵 조별리그 역사상 가장 극적인 마무리였다며 황희찬이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극찬했습니다. BBC는 한국이 경기 초반 부진을 이겨내고 해피엔딩으로 조별리그를 마감했다며 결승골을 도운 손흥민을 경기 MVP로 선정했습니다. 손흥민에게는 9.15점으로 가장 높은 평점을 줬고 김영권의 동점골을 사실상 어시스트한 호날두에게는 가장 낮은 3.77점을 줬습니다. 손흥민의 스승이었던 포체티노 전 토트넘 감독과 메뉴에서 박지성과 한솥밥을 먹었던 퍼디난드는 눈앞에서 펼쳐진 기적에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Hey, you got to highlight the amount of bodies he had around him and how he's seen that pass. 20년 전에 이어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한국에게 일격을 당한 포르투갈의 언론도 이번엔 박지성이 없었지만 멋진 슈퍼히어로 손흥민으로 충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포르투갈 대통령은 자국 출신 벤투 감독을 유능한 지도자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한국과 함께 16강에 진출한 일본의 언론들은 경기 결과에 따라 8강에서 한일전 빅매치가 펼쳐질 수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이제 정치권으로 가겠습니다. 서훈 전 실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를 책임졌는데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해에서 공무원이 피격된 사건을 처리하면서 첩보를 삭제했고 또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 이런 혐의를 받는데요. 문 전 대통령이 도 넘지 말라는 강경한 입장까지 냈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만 겁니다. 자, 그럼 이 다음은 누굴까요? 먼저 박건영 기자입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법정 밖으로 나서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혐의 소명 어떻게 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습니다. 역대 최장 기록인 10시간 5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은 서 전 실장은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한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 전 실장 등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 관련자들과의 말맞추기 정황이라는 검찰 주장을 법원이 일부 받아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시직도 없습니다. 자료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 서 전 실장 구속으로 검찰이 첩보 삭제가 논의된 걸로 보고 있는 2020년 9월 22일 관계 장관회의 참석자 수사도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이 사건으로 국가정보원이 고발한 박지원 전 원장 소환이 다음 수순이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 전 실장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당시 국정원장 신분으로 고발을 당한 상황이라 관련 수사도 탄력이 붙을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네, 이렇게 청와대 핵심까지 구속 수사를 받자 정치권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게 국민의힘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어차피 결론을 정해놓은 정치 보복이라고 맞섭니다. 이어서 김호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서해 피격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이틀 전 입장문에서 최종 승인자는 자신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도둑이 재발절이듯 좌불안석인 모양입니다. 서훈 전 실장의 구속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월북몰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월북이라며 2차, 3차 가해를 한 최종 책임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퇴임한 서 전 실장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건 이해할 수 없다며 결론을 정해놓은 정치보복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 결론이 정해진 정치보복 수사는 결국 법정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기획 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무차별적인 정치보복을 위해 수십 년을 헌신한 대북 전문가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서 전 실장이 구속되는 것을 보고 이제부터 어떤 전문가가 정부를 위해 나서겠냐며 아둔한 정부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정한희 기자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모처럼 한 목소리. 월드컵 16강에 대한민국이 하나가 됐는데 정치권도 그렇습니까? 네, 기적적인 월드컵 16강행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겠죠. 윤석열 대통령은 16강 진출 확정 직후 축전을 통해 도전은 다시 시작된다며 그동안 준비한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라, 경기를 즐기라고 대표팀을 격려했고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삶이 어려운 시기 행복과 감동 그리고 희망을 선사해준 우리 선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극적인 역전승은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는 듯 했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노쇼 호날두라는 장난 섞인 글을 올렸는데요. 지난 2019년 K리그와 친선 경기차 방한했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한국 팬들을 외면하고 벤치만 지켜 논란이 된 이른바 노쇼 사건을 소환한 겁니다. 호날두는 이제 좀 용서를 해줘야 되겠어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누구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얼굴이 보이는데요. 무슨 얘기인가요? 예, 개딸을 비롯한 강성 친명 지지층이 우리가 이재명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규탄한 건데요. 이 단체들 3년 전에는 조국 수호에 앞장섰습니다. 우리가 이재명이다. 가족수사 중단하라. 그러니까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조국 전 장관에서 이재명 대표로 지금 대상만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오늘 집회에 민주당 의원들도 참석했습니까? 네, 오늘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제는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가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었습니다. 무검 유죄, 유검 무죄. 윤석열 정권 출범 후 대한민국에서 법치와 정의, 공정은 사라졌습니다. 네, 당연히 여당이 가만히 있을 턱이 없는데요. 네, 국민의힘은요, 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끝내 건너지 못했다고 한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이 발언을 소환했습니다. 저는 건너보려고 하는데 상당히 강폭이 넓은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잡고 있습니까, 도대체? 잡는 건 아니고 예. 워낙 강폭이 넓은 거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아마도 윤석열 검찰이 결코 공정하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일방적이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 안타깝지만 잘못은 잘못이고.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재명의 강은 개딸과 함께 건너기에는 강폭이 넓고 물살은 세고 수심도 깊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가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이제 강성 지지층의 이재명 수호 집회 이거 좀 우려스럽다 이런 반응도 있다고요. 네,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조국 수호 시즌 2가 되는 거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방탄에 빠져 민생 외면하고 강성 팬덤에 매달려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당 차원에서 방어하는 것에 대한 역풍을 우려한 겁니다.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상황에서 정치권이 챙겨야 할 건 민생 아닐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업무에 게시하라. 정부가 옐로카드까지 꺼낸 게 일단은 통한 걸로 보입니다. 민노총 화물연대 파업이 열흘째지만 우려했던 물류 대란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과 시멘트 운송도 많이 회복됐고요. 주요 대란도 아직은 견딜 만한 수준입니다. 자, 민노총이 다음 주도 총파업을 하겠다 예고했지만 글쎄요. 안보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내 최대 항만이자 우리나라 수출입 심장인 부산신항. 주말인데도 화물차와 크레인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부산신항 컨테이너 반출입 규모는 평상시 대비 97%까지 올라 사실상 정상화됐고 전국 12개 항만 역시 82%까지 회복됐습니다. 화물연대 부산지부가 이곳에서 노동자 집회를 열었지만 화물차들은 별다른 방해 없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떨어진 시멘트의 오늘 출하량은 평시 대비 80%까지 회복됐습니다. 월요일에는 운송 거부 이전으로 완전히 되돌아갈 걸로 보입니다. 기름 품절 주유소는 전국적으로 74곳. 하지만 요청하면 바로 기름이 채워지고 있어 우려했던 혼란은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 기름 재고가 간당간당해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정부에서 대체 탱크롤이나 이거 투입한다 그래가지고 기름 부분에서는 크게 그 우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오늘 여의도에 6천 명 가량 모여 월요일에 화물연대 지지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명령 처리하고 화물안전 운임제 확대하라. 하지만 서울 지하철,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했고 화물연대 기사들도 속속 복귀하고 있어 투쟁 동력은 점차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오늘 강원도 스키장 모습입니다. 거리 두기도 풀렸겠다. 매서운 추위가 모처럼 활기를 몰고 왔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형형색색 옷을 입은 스키어와 스노우보더들이 하얀 설원을 가로지릅니다. 빠른 속도로 슬로프를 내려오면 추위도 어느새 사라집니다.
눈밭에 넘어지고 이리저리 구르기도 하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눈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어린이로 돌아간 것 같아요. 여기 스키장에 와서 첫눈 맞으니까 별로 추운 것도 안 느껴지고 첫눈을 스키장에서 맞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방역 지침이 완화된 이후 처음 맞는 스키 시즌. 어제와 오늘 강원 지역 스키장 5곳이 차례로 문을 열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스키어들로 리프트 탑승장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예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져 개장이 늦어진 만큼 매서운 추위가 오히려 반갑습니다. 12월 초 기온이 다소 높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요. 막상 12월 초가 돼서는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제설이 잘 돼서 저희가 슬로프도 정상적으로 오픈하고 겨울 축제들도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와 홍천강 꽁꽁 축제, 인제 빙어 축제 등 대표 겨울 축제들이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립니다. 지자체들은 행사장에 안전요원과 펜스를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무려 1조 6천억 원입니다. 큰 피해를 낳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이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자 팔찌를 끊고 종적을 감춘 지가 3주째입니다. 사건을 보다 성혜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전 회장이 이미 밀항했을 거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좀 취재된 게 있습니까? 김 전 회장은 도주 불과 이틀 전에도 밀항을 시도했다가요. 실패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잠적한 뒤에 SNS로 지인들과 연락한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정황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 도주에 한 차례 실패한 김 전 회장이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이렇게 숨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도주를 도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고 또 해외에 있는 가족들도 있다고요. 네, 검찰은 이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핵심 인물로요. 이 김 전 회장의 누나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체류하면서 김 전 회장과 도피 조력자들을 연결해줬다는 진술도 확보했는데요. 누나가 휴대전화 2대로 이 한 대는 김 전 회장과 다른 한 대로는 조력자들과 통화하면서 중간에서 다리를 놔줬다는 겁니다. 이 통화 착발신 기록이 남지 않게끔요. 해외 SNS나 SNS 음성 통화 기능을 썼다고 하는데요. 김 전 회장의 누나는 지난 2019년 말에도 이 김 전 회장이 도피를 했을 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은신처를 마련해준 그 인물입니다. 당시에는 범인 도피를 도왔더라도 이 친족의 책임을 묻지 않는 법 규정 때문에 처벌을 피했지만 이번에는요. 이 타인에게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돕게끔 한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됐습니다. 이 검찰은 여권 무효화 절차도 시작을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검찰 구형이 예정된 재판이 열리기 직전에 사라졌잖아요. 그러면은 변호인단은 과연 몰랐을까요? 이 공교롭게도 도주 사흘 전에 변호인단 전원이 사임했습니다. 제가 그중 한 분과 연락이 닿았는데요. 도주를 알았을 변호사가 있었겠느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후에 새로 선임된 변호사도 연락을 했는데 이 도주 당일 오전까지도 김 전 회장과 연락을 했었고 최후 진술까지도 준비를 한 상태였다며 일단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일단은 뭐 법조계에서는 김 전 회장이 도피 전문가다 이렇게 통한다죠? 네, 지난 2020년에 김 전 회장이 도피를 했을 때 이 김 전 회장을 검거한 수사팀 관계자와 연락이 닿았는데요. 한마디로 도피의 선수라고 했습니다. SNS 통화 기록, 뭐 카드 내역,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했던가 우리가 모든 사용하는 통신은 남기지 않았었습니다. 네, 당시에도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제시하거나 이 차량 번호판, 또 휴대전화 유심칩까지 바꾸는 등 용의주도 했고요. 잠적 중에도 자신의 공범 도주를 돕기 위해서 캄보디아행 전세기를 빌려서 띄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봉현 전 회장이 도망간 것보다 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 법원이 김 전 회장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안일했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아쉬운 대목인데요. 검찰은 앞서 김 전 회장에 대해서 2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도주 직전에 사임한 김 전 회장의 변호인 중 한 명과 고교 동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시민단체는 이 학연과 전관예우로 진실을 외면한다며 이 판사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김 전 회장 때문에 여러 사람이 울지 않았습니까? 발을 뻗고 잘 수는 있을까 싶습니다. 사건을 보다였습니다.
네, 신장 위구르에서 난 아파트 화재 사건 지난주 처음 전해드렸죠. 코로나 잡겠다고 불도 끄지 못하고 어른, 아이 10명 목숨을 눈뜨고 잃었습니다. 중국인들도 이 사건을 보고는 마음에 불길이 일었습니다. 입을 막으니 백지라도 들겠다. 이른바 백지 시위가 폭발하면서 시진핑 주석도 한 발 물러서긴 했습니다. 하지만 반정부 시위를 순순히 용납한 건 아니죠. 누가 시위를 주동했는지 색출하고 미리 검열하는 움직임은 여전합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쇠사슬이 풀리고 주택단지에 갇혀있던 주민들이 철문을 열고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수도 베이징의 한 상업지구에선 상인이 철제 가림막을 뜯어내자 시민들의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잇따른 방역 완화 움직임 속에 베이징과 텐진에선 대중교통 승객에게 PCR 검사 결과 제시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엄격하게 시설 격리하던 확진자 정책도 자가 격리가 가능하도록 바꿨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이른바 백지 시위의 발단이 된 우르무치에선 45개 고위험 지역이 저위험 지역으로 조정됐습니다. 샤르미셰 유럽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만난 시진핑 주석은 기존 변이보다 덜 치명적인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어 봉쇄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외신이 전했습니다. We're pleased to learn that the Chinese authorities are adjusting their current strategies. 그러나 오는 6일 장쩌민 전 주석의 추모대회를 앞두고 당국은 여전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틱톡과 텐센트 등 인터넷 기업들을 통한 콘텐츠 검열이 강화되고 대학가 시위정보 공유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세계 바둑계 여풍을 몰고 온 최정 구단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8일이었어요. 세계 메이저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90년대에 여성 선수가 세계대회에서 4강을 하고 거의 30년 만에 깬 기록이잖아요. 네. 딱 그 결과 보고 어땠습니까? 이 결승 올라갔을 때 근데 그래도 우승을 엄청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준우승이 솔직히 아쉽긴 했는데요. 네. 근데 그래도 그 결승 진출한 것 자체로 진짜 엄청 자신감이 됐고 또 주변에서도 너무 잘했다고 축하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되게 아쉽지만 기분 좋았어요. 2013년 12월부터 108개월 동안 지금까지 국내 여성 기사는 랭킹 1위예요. 네. 최정 구단이. 네. 비결이 뭔가요? 일단 좀 운이 좋았던 것 같고요. 일단 어릴 때부터 그냥 제가 어떤 책에서 그런 구절을 봤어요. 태양을 향해 쏘는 화살이 가장 높이 날아간다. 네. 제 그냥 꿈 자체가 롤모델이 그 아까 말씀하신 세계대회 4강에 올라가셨고, 네, 국내 기전에서 우승을 하셨던 그분이 롤모델이기 때문에 좀 더 높은 목표를 갖고 있었던 게 좀 좋게 작용한 것 같아요. 바둑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정 구단은 남녀 기사의 공공의 적이다. 실감하나요? 이렇게 직접 듣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 여자 기사들 경우에는 저를 이기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전에는 그 남자 기사들의 경우에는 저한테 지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판 지면 좀 화제가 많이 돼서 부담을 많이 느꼈는데 사실 지금은 저도 랭킹이 많이 오르고 저 말고도 다른 여자 기사들도 좀 랭킹이 많이 오르고 그러면서 좀 지는 게 예전만큼 화제가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랑 둘 때는 최상위권 기사들 말고는 그렇게 부담을 느끼는 것 같진 않아요. 같은 삼성화재배 4강이었어요. 네. 그 변상일 구단이 좀 밀리다 보니까 눈물을 쏟고 뺨을 때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끝나고 변상일 구단 사과를 했다고. 네네. 예. 그리고 우리 최정 구단도 순수한 친구라고 감싸더라고요. 네. 잘 해결된 거죠? 네, 잘 해결됐어요. 근데 저희는 궁금한 게 어떻습니까? 그 정도로 이 바둑이 주는 승패, 이게 그렇게 괴로운가요? 바둑을 하는 승부사들은 어릴 때부터 거의 그것만 하고 이게 직업이잖아요. 시합을 둘 때마다 시험을 계속 치르는 기분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기고 싶었던 바둑일 경우에는 네. 더 그 졌을 때 괴로움이 엄청 커요. 뼈에 사무치는.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기고 싶었던 바둑을 지거나 하면 너무 괴롭고 하니까 뭐 혼자 막 씻으면서 엉엉 울기도 하고 굉장히 뭐 티가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어쩔 수 없이 승부 사람이 겪는 괴로움인 것 같아요. 흔히 바둑을 수싸움이라고 해요. 최정 기사가 50수 앞을 내다본다고 하더라고요.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그냥 무작위의 수를 외우는 게 아니고 어떤 패턴이나 좀 바둑 수에도 약간 스토리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외우는 거다 보니까 예. 자연스럽게 자기가 두은 바둑은 넣어볼 수 있어요. 일상에선 어떻습니까? 일상에서는 길치고요. 예? 이제 바둑 둘 때 이제 수싸움 하는 게 재밌긴 하지만 머리가 너무 아프잖아요.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오히려 머리를 살아요. 비우는 편인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세상 물정을 모르는 부분도 좀 있고요. 바둑을 떠나서는 사실 뭐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인생이 좀 다르더라. 네. 우리 일반인들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바둑을 많이 만나요. 네. 미생하고 응답하라 1988 보셨나요? 네, 봤어요. 이거 보면서 이건 나랑 닮았다. 바둑 기사의 모습이 나랑 닮았다. 혹은 이건 오해다. 이런 것들이 있나요? 기사들이 미디어에서 일단 보여질 때 조금 말이 없고 내성적인 편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저랑 좀 다른 것 같고요. 외향적인가요? 엄청 외향적이진 않은데요. 그래도 좀 사람들이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근데 그 기사들 중에도 그런 기사들은 많이 있긴 해요. 좀 낯을 가리고. 근데 친해지면 다들 재밌거든요. 어린 시절 얘기를 해볼게요. 네. 바둑 실력이 어릴 때부터 뛰어났다고 들었어요. 처음에 7살 때 시작했죠? 네. 제 아빠가 바둑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늙어가면서 좋은 취미를 같이 함께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셔서 엄마를 이제 가르치셨는데 엄마가 좀 이제 배우시다가 학을 떼셨겠죠? 네. 머리 아파서 못 해먹겠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배우게 됐는데 일단 바둑이 엄청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잘한다고 하니까 부모님은 이제 밀어주고 싶어 하셨고 어릴 때 저한테 진지하게 엄청 물어보셨던 기억이 나요. 바둑이 우리가 봤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네. 아무 에너지 없이 편하게 두는 것 같아요. 봤을 때는. 체력이 매우 중요하죠? 이제 세계대회 같은 경우는 각자 2시간씩 제한 시간 있고 네. 풀읽기도 1분이에요. 그래서 길게 두면은 막 5시간, 6시간씩 두거든요. 한 방에? 네. 네. 근데 바둑이라는 게임이 진짜 뭐 100수를 두는다고 치면은 99수를 잘 둬도 한 수 실수하면은 이제 바로 역전이 되거든요. 그렇죠. 인생도 그렇죠. 네. 그래서 집중력이 엄청 중요한데 체력이 떨어지면은 좀 오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제 힘드니까 좀 대충 두게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체력이 거의 운동선수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최정구단도 운동을 많이 했다. 네. 그래서 바나나를 그렇게 많이 먹나요? 굉장히 시간이 길었잖아요. 밥을 먹기는 좀 그러니까 이제 바나나랑 뭐 여러 가지 다과를 준비해 주셨는데 네. 저는 바나나가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맛있네 하면서 열심히 먹었는데 그게 짤이 좀 많이 돌아다녀서 놀랐어요. 제가 이런 칼럼을 읽었는데 예전에는 섬돌에 고무신 두고 네. 3, 4, 5에 모여서 옆에서 훈수도 두고 그랬다. 근데 AI가 이제 들어오면서 바둑이 너무 어려워졌다. 그래서 더 일반인들은 멀어졌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선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AI가 들어오면서 그 전에는 원래 선수들의 기풍이나 이런 게 확실히 좀 더 뚜렷한 게 있었고 그래서 둘 때 조금 더 그 개개인의 색깔이 더 드러나고 좀 더 재밌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AI가 나오니까 좀 어떻게 보면 답안지가 있는 걸 두는 느낌이잖아요. 왜냐하면 바둑은 정답이 없다고 하는데 네. AI가 정답을 알려주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또 달리기 같은 걸 보면은 자동차가 나왔다고 해서
달리기 종목이 사라지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네. 분야는 남을 것이다. 네. 그래서 뭐 꼭 어떻게 생각할지는 굉장히 다양한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최정 구단의 인생을 좌우한 신의 한 수는 뭐였을까? 바둑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바둑 자체가. 제가 그래도 게임을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안 질리는 게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지금까지 바둑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최정 구단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 사이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내립니다. 남해안은 많아야 1mm로 졌고요. 제주엔 최대 10mm 내릴 전망입니다. 제주 산지엔 눈으로 와서 최대 3cm 쌓이겠습니다. 하루 쉬어갔던 한파가 다시 찾아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약 8도 떨어질 전망입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은 한파특보도 발표됐고요. 서울은 영하 8도, 대전 영하 5도에서 시작돼서 다시 많은 곳이 영하권에 돌입하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 0도, 강릉 7도에 그칠 전망입니다. 영하권 날씨는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